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만한 충격적인 하루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7000 시대를 가느냐 마느냐를 논하던 시장이 오늘 아침 미국의 이란 공습이라는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쇼크를 맞이하며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3일 코스피는 장중 6000선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5900선마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5% 이상의 폭락세가 이어지자 시장의 과열 혹은 급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공포에 질린 매도 물량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우리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20만원 선 아래로 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버티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오늘 하루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맞이할 시나리오까지 10분 동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5900선 붕괴와 매도, 사이드카의 의미.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시간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오전 9시였습니다. 전장보다 78포인트 하락한 6165포인트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조정이겠지라는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전 중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2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하려는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급냉각됐습니다. 미국의 추가 공습 예고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외신을 통해 타전되자 외국인들이 패닉셀에 나선 겁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무려 5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우리 증시 역사상 손꼽히는 역대급 매도 폭탄입니다. 결국 낮 12시 5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며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시장에 제발 진정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8.27% 급락한 198,600원, SK하이닉스는 8.29% 떨어진 973,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왜 한국 증시만 유독 가혹한가?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쳤는데 왜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매를 맞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거의 전량을 수입합니다. 특히 이란과 맞닿아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에너지 수송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를 넘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기업의 이익은 깎입니다. 이 연쇄고리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성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유동성이 매우 좋은 신흥국입니다. 즉,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자본이 자기 나라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한국 주식을 먼저 팔아치우는 이른바 현금, 인출기 ATM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편중 구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8% 넘게 빠진 것은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IT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공포가 반도체 업황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20만 전자 붕괴, 실적 때문인가, 공포 때문인가? 많은 분이 묻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빠지나요? 맞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실적이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춥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돌아봅시다. 1990년대 걸프전, 2000년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초기엔 증시가 10%에서 20% 사이로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의 양상이 정리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주가는 거짓말처럼 수직 반등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바닥인가 아니면 지하층이 더 있는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이란 공격이 정밀 타격에 그칠지 아니면 전면전으로 번질지에 따라 삼성전자의 20만원 복귀 시점이 결정될 것입니다. 대응 전략 개미 투자자들의 생존법.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뇌동매매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5% 넘게 빠지는 날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는 매물은 대개 가장 싼 가격에 팔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하락을 맞았다면 지금은 일단 숨을 고르며 상황을 관망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체크하십시오. 만약 추가 하락이 온다면 그때야말로 우량주를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대출이나 미수금을 써서 비투를 하신 분들이라면 담보대출 유지 비율을 확인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반대 매매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율과 유가를 주시하십시오. 주가 창만 보고 있으면 눈이 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외국인이 계속 떠난다는 신호고,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건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지표가 꺾이는 지점이 진정한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은 굳는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하지만 시장은 변한다. 지정학적 위기는 항상 갑작스럽고 파괴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은 검은 화요일은 분명 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숱한 오일 쇼크와 전쟁 위기, 금융 위기를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스피 6000선이 깨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 포기할 때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이 폭풍우를 견뎌내고 살아남아 다음 상승장을 주도할지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삼성전자 19만원 선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긴급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는 더 정확하고 빠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다시 빨간색 희망이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